PPT 10장으로 이해하는 클래식 화성학입니다. 본 수업의 목적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클래식 화성학의 구성 요소들과 그것들을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학을 이미 배우신 분들에게는 복습을, 앞으로 배우실 분들에게는 예습을 해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교재는 백병동 화성학을 사용할 거고요. 빠른 속도를 위해서 너무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큰 맥락과 주요 요소들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화성학은 조성음악을 범위로 해요. 17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바로크, 고전, 낭만에 속해 있던 음악에 등장하는 화성 어휘들을 모아놓은 게 클래식 화성학입니다. 백병동 화성학은 초급 화성학과 고급 화성학으로 나눠지는데요. 초급 화성학에서는 주로 온음계적인 사운드를 다루고 고급 화성학에서부터 반음계적인 화성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성들은 기능을 중점으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화성학을 다른 말로 펑셔널 하모니, 기능 화성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5도에서 1도로 가는 도미넌트 모션이에요. 목차에 보시면 부감 7화음이라던가 아니면 부속화음이라던가 증속화음 같은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속자가 등장하면 도미넌트 5도의 화성을 얘기하고요. 부자가 등장하면 세컨더리, 무언가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화성을 얘기합니다. 초급 화성학의 시작은 예비 지식으로 시작해요. 기초 악전을 배웁니다. 당연하겠죠. 음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근음에서 3도씩 쌓여서 삼화음이 된다. 장삼도와 단삼도의 순서대로 쌓이면 장화음이 된다. 이러한 말들을 이해할 수 없겠죠. 음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메이저와 마이너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거고, 조와 조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조 파트에서 헤매게 되겠죠. 2장부터 삼화음이 시작됩니다. 일단 삼화음 트라이어드, 무슨 뜻일까요? 정확한 정의는 3도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3개 음의 화성이에요. 가끔 이 화성을 음이 3개니까 3도 화성입니다 라고만 설명하게 되면 나중에 7화음에서 음이 4개가 되면 그건 4화음이 되겠죠. 그래서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3화음에는 주삼화음과 부삼화음이 있습니다. 1도를 기준으로 위로 완전 5도, 아래로 완전 5도를 만들어서 1도, 4도, 5도가 주삼화음이 돼요. 그리고 이 주삼화음을 제외한 2도, 3도, 6도, 7도가 부삼화음이 됩니다. 주삼화음의 기본적인 역할은 얘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음악이 만들어진다라는 기본 골격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고 주삼화음은 메이저, 부삼화음은 마이너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것도 역시 절반짜리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메이저 음악에서는 1, 4, 5도가 메이저를 갖지만 마이너 스케일에서는 1, 4, 5가 마이너를 가져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이너에서 주삼화음을 뺀 부삼화음은 메이저 사운드가 등장하죠. 그래서 양쪽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화성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면 전이 형태를 배우게 돼요. 근음이 베이스에 있는 루트 포지션을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3음이 베이스에 있는 퍼스트 인버전, 그 다음에 5음이 베이스에 있는 세컨드 인버전을 배웁니다. 화성 기능의 연결과 종지에서 중요한 건 5도 1도라는 움직임이에요. 도미넌트에서 타닉으로 움직임입니다. 이 5도 1도의 움직임이 이렇게 구성되게 되면 이렇게 끝나는 느낌이 듭니다. 드디어 시에서 도로 가는 성보의 풀이를 통해서 우리는 종지감을 얻게 돼요. 이 종지감이 형성하는 게 바로 조성입니다. 결국 2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화성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들, 그 안에 주삼화음과 부삼화음, 그 중에 5도와 1도의 연결이 종지감을 만들고 이것이 곧 조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3장은 속칠화음, 도미넌트 7이에요. 드디어 7화음이 등장합니다. 프라이머리 트라이어드, 주삼화음의 5도의 사운드였다면 여기에 7음을 더해서 더 긴장감을 형성해요. 이 시와 파를 텐던시 톤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음을 얘기해요. 도미넌트 7을 통해서 위에서 봤듯 종지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 등장하는 감칠화음과 반감칠화음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냐? 5도 7에서 시와 파를 텐던시 톤이라고 했죠. 이 시와 파를 갖고 있는 다른 똑같은 화성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7도, 시, 레, 파, 라도 동일하게 시와 파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도 7에서 1도로 가는 진행이 있었다면 7도에서 1도로 가는 진행도 역시 5도의 기능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얘네 둘 다 모두 도미넌트 펑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칠화음이니까 전이 형태가 하나 더 등장하겠죠. 이사화음이라고 부릅니다. 5장의 제목은 부칠화음이라고 돼 있어요. 부, 세컨더리죠. 도미넌트 세븐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들 빼고 전부 다 부칠화음입니다. 5도와 7도를 뺀 나머지 애들이 다 부칠화음이 돼요. 칠음의 사용은 예비와 사용, 해결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용이 칠음이 등장하는 순간이고 이 순간을 위해서 예비가 있어야 되고 항상 사용이 되면 해결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속구화음과 속11화음은 트라이어드 3화음, 3도를 더 쌓은 7화음, 그 위로 3도를 더 쌓은 9화음, 3도를 더 쌓은 11화음 확장시킬 수 있겠죠. 예비, 사용, 해결의 가능성을 알게 되니까 멜로디를 좀 더 꾸밀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7장에서 비하성음을 배웁니다. 초급 화성학에서 다루는 전조에는 오음계적 전조랑 반음계적 전조가 있어요. 오음계적 전조는 공통화음 전조라고도 부릅니다. 피벗이라고도 얘기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통화음 전조의 특징은 C 메이저에서 시작해서 일정하게 화성을 진행해 가다가 C 메이저에 속한 어떠한 화성을 전조하려고 하는 다른 조의 공통된 화성으로 해석해서 그 화성에서부터 그 조에 속한 화성들로 연결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때 임시표가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오음계적인 전조예요. 반음계적인 전조는 역시 어떤 화성 부분에서 전조가 일어납니다. 그때 반음계가 발생해요. 이게 반음계적 전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음계적 전조랑 오음계적 전조의 차이는 얼마만큼 급진적으로 전조를 할 수 있는가, 반음계적인 얼마나 안전하고 부드럽게 전조할 수 있는가. 초급 화성학에서의 전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C에서 G로, F 마이너에서 D 마이너로 모두 관계조로 전조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고급 화성학은 부속화음으로 시작합니다. 부자는 세컨더리, 속자는 도미넌트. 세븐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7화음을 기본으로 다룹니다. 도미넌트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 5도를 다른 방식으로 부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C 메이저에서 2도는 원래 마이너 화성인데 얘를 도미넌트 7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코드로 진행해주면 이 강렬한 종지형의 느낌의 진행, 그런데 음악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화성이 굉장한 긴장감을 갖게 되겠죠. 5도 1도의 모션을 응용하는 게 세컨더리 도미넌트입니다. 그러면 부감 7화음도 똑같겠죠. 앞에서 봤듯 속 7화음의 역할, 감 7화음, 반감 7화음의 역할 동일한 걸 볼 수 있었죠. 부감 7화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행을 그대로 시, 도라는 반음을 파샵, 솔, 레샵, 미, 도샵, 레 등에 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속화음과 부감 7화음이 설명하고 있는 기능은 뭐죠? 도미넌트 펑션을 부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고급 화성학은 도미넌트 7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3장은 변성화음입니다. 버로우드 코드라고 불러요. 버로우드가 무슨 뜻이죠? 빌려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차용화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메이저 화성들을 사용하고 있을 때 마이너 화성을 빌려올 수 있고 마이너 화성들을 사용하고 있을 때 메이저 화성을 빌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빌려오고 빌려주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져요. 4도를 빌려왔다라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4도의 삼음을 반음 내리면서 새로운 화성의 색깔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음정을 변화시키면서 무언가 다른 화성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어디에 적용되게 되냐면 마이너 스케일이 있을 때 7음을 반음 올려서 우리가 종지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C 내추럴을 사용했다면 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레 플랫을 써서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나폴리 6 화성을 만들어요. 나폴리 6 화성은 마이너에서 2도의 근음을 반음 내린 겁니다. 레를 플랫으로 만든 거예요. 마이너에서 주로 사용되는 나폴리는 역시 메이저로 차용이 가능하겠죠. 이 나폴리 화성 어디에 등장하죠? 5도 앞에 등장하죠. 드디어 5도 앞에 등장하는 프리도미넌트의 기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장은 증육화음이에요. 앞부분에서 도라는 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C 내추럴과 레 플랫이라는 음을 사용했어요. 이번에는 5도를 강조하는 사운드를 만드는 거예요. 파샵과 라 플랫을 이렇게 쓰게 되면 라 플랫과 파샵, 얘가 증 6도입니다.
얘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화성을 증육화음이라고 불러요. 라 플랫 위에 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 도를 중복하면 이태리, 도 레가 등장하면 프렌치, 도 미 플랫이 등장하면 절먼 6가 됩니다. 증육화음은 어려워 보이지만 구성음만 알게 되면 사운드가 반음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로 구분하기도 굉장히 쉬운 화성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이 5도 앞에 오는 프리도미넌트의 기능을 하는 이 증육화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세컨더리 오그멘티드 부증육화음 파트에서 보여줘요. 무슨 화성이죠? 다 도미넌트의 기능을 하는 화성이죠. 이 도미넌트의 기능을 하는 화성들의 레 음을 반음 플랫 시켜보면 무슨 사운드가 나죠? 프렌치 6 화성과 똑같은 화성이에요. 시일의 파라는 감화음에 또 레를 플랫하게 되면 이런 사운드가 되고 얘를 다시 이렇게 쌓으면 얘는 이태리 6랑 똑같은 화성입니다. 플리 디미니시 7 화성, 이 화성도 역시 레를 플랫하게 되면 어떤 사운드가 들리죠? 절먼 6랑 똑같은 사운드예요. 이 코드들은, 이 프리도미넌트의 코드들은 어디서 왔죠? 도미넌트 펑션을 하는 코드들에서 왔습니다. 놀랍게도 증육화음은 프리도미넌트 펑션이지만 도미넌트 코드의 변화에서 온 거예요. 이 레 플랫은 어디에서 왔죠? 나폴리 6의 아이디어에서 온 겁니다. 제6장은 증속화음이에요. 증은 어구멘티드, 속은 도미넌트. 도미넌트 화성을 뭔가 증화음화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죠. 중요한 건 오음이 샵됐다라는 것과 여전히 도미넌트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 코드는 뭘로 가야 되죠? 1도로 가야 되죠. 오음의 상향 변화 화음은 뭐냐면 파라도 오음이 샵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어디로 이동할지는 얘 맘인 거예요. 왜? 얘는 도미넌트 펑션을 안 하니까. 그냥 오음이 변화된 화음일 뿐이니까. 이런 경과적인 역할로 아마 사용이 되겠죠. 7장은 그 밖의 변화 화음입니다. 그 밖의 변화 화음은 앞에서 보셨던 아이디어의 응용이에요. 여기서는 플랫을 붙여서 얘를 꾸몄죠. 얘도 마찬가지로 플랫을 붙여서 화성을 변화시켰고, 이번에는 샵을 붙여서 화성을 변화시킵니다. 특정한 음에 샵과 플랫을 붙여서 화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레 샵이 없다면 이 화성은 그냥 감칠 화성입니다. 그런데 3음에 샵을 붙여줌으로 해서 이런 사운드가 만들어져요.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나오는 트리스탄 코드입니다. 자, 그 밖의 변화음까지 오니까 머릿속에 정리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 앞부분부터 계속 이 화성하게 강조했던 건 펑션이에요. 도미넌트 펑션, 도미넌트 펑션, 도미넌트 펑션, 도미넌트 펑션, 프리도미넌트 펑션. 얘도 도미넌트 펑션. 그래서 도미넌트 펑션이 있는 것과 없는 걸 이렇게 나눠놨죠. 그 밖의 변화 화음, 화성의 색채가 점점 모호해질수록 펑션은 약해지겠죠. 그래서 화성이 등장하는 건 7장까지로 끝이 납니다. 고급 전조는 이명동음, 변성화음, 변화화음 등이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네 모두 피벗이에요. 피벗이 뭐였죠? 공통화음 전조입니다. 변화화음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 화음을 공통화음 삼아 전조하는 거예요. 이명동음 전조. 이명동음이 발생할 때 그 화성을 피벗 삼아 전조하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절먼 6예요. 얘는 프리도미넌트였으니까 도미넌트로 가야 되고, 도미넌트는 타닉으로 가야 되는 진행이죠. 이 파샵을 솔 플랫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라 플랫, 도, 미 플랫, 솔 플랫. 도미넌트 7 코드죠. 그러니까 절먼 6는 기본적으로 무슨 사운드죠? 도미넌트 7 사운드예요. 절먼 6를 쓰고 5도로 가지 않고 D 플랫 메이저의 5도 7으로 해석해서 이 뒤부터 D 플랫 3개가 열리면 그게 바로 고급 전조가 되는 겁니다. 동형 진행에는 조적, 리얼과 진정, 토날이 있습니다. 조적, 리얼은 조성에 맞춰서 조금씩 음정 관계를 변화시켜 가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진정은 조성 무시하고 그냥 똑같은 음정 관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10장은 바하 코랄이에요. 바하는 어느 시대 사람이죠? 바로크 시대 사람이죠. 이 화성학이 만들어지기,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 바로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의 코랄 작품,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코랄 작품을 두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공부하는 챕터예요. 바하 코랄에 대해서는 한 1시간짜리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12장 맨 마지막에 확장된 화음 구성 챕터로 책이 끝납니다. 3도씩 쌓이는 화성이에요. 그런데 얘가 계속 위로 쌓이게 되면 이게 확장된 화음이고, 이때는 Extended Torsion Code라고 불러요. 털션이라는 건 3도씩 쌓여있는 화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래식 화성학에서는 보통 9까지 쓰면 많이 쓴 거지만 실용 화성학이나 재즈 화성학에서는 플랫 9, 샵 9, 샵 11, 플랫 13까지 조금 더 다채로운 텐션들을 많이 사용하죠. 클래식은 현대음악에 들어서 우리가 왜 3도로만 화성을 쌓아야 되지? 4도로 쌓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쿼탈 코드, 퀸탈 코드, 그 다음에 2도씩 쌓여지는 클러스터까지 역시 다양한 화성들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병동 화성학 책이 가지고 있는 클래식 화성학의 요소들과 각각의 문맥들을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